자, 이상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동시효과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코스피가 0.3% 하락 출발 예상이고요. 코스닥은 1.6% 하락 출발 예상인데, 동시효과 확인할 수 있는 8시 40분 딱 돼서 10초 지나니까 이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코스닥이, 네, 마이너스 11%로 출발, 그것도 좀 보셨을 텐데 어제 뉴스도 있었죠. 오늘 아침 역대급 반대매매 나온다 뉴스도 있었는데 반대 매매는 오늘 아침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보겠고요. 장 시작 4분 남았는데 중요한 것 위주로 좀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유가가요 오늘도 2% 하락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3.9% 하락했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이틀 연속 하락했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근데 유가가 어제 3.9% 하락한 이유는 공급층 요인이 컸었어요. 이란이 6월 달에 원유 수출 급증했다는 뉴스 있었고요. 또 쿠웨이트가 7월 달에 생산량 증가한다는 공급층 요인이 있었는데 오늘 유가가 2% 하락한 이유는 뭐였냐면은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자재 모든 품목 대부분이 하락했다. 그래서 인플레 완화되는 모습이 한 이틀에 걸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플레 완화 기대감, 그래서 정책금리랑 가장 민감한 2년물 금리도 이제 좀 하락해서 금융주도, 은행주들 좀 하락한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약주가 어제 기억나시나요? 방어주 성격으로 어제 올라왔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어제 아침에도 장 시작 전에. 근데 오늘도 오늘도 비슷하게 상승했습니다. 제약주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익 실적이 견조할 수 있어. 그래도 오늘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틀 전에 소개했었던 여러 바이오 중에서 바이오 USA 참가했었던 알테오젠이랑 올릭스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어제도 장중에 두 기업이 뭐 조금 이제 윗골에 달긴 했지만 두 자릿수 상승도 보였고, 또 USA 참가했었던 ABL 바이오라는 기업도 있는데 흐름이 상당히 그러니까 양호한 편이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요 외국인 기관 상위에서 코스닥에서 어제 기관이 순매수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HLB. 뭐지? 미국 증시에서도 어제부터 바이오주, 방어주 성격으로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승했는데, 기관도 어제 코스닥 순매수 1위서부터 5위까지 5개의 기업이 바이오야?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차트를 잠깐 봐볼게요. 이제 장 시작 2분 남았는데 차트 어디 갔냐?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 다우입니다. 다우가 어떻죠? 여기 보시면 연속 3개의 양봉이 나왔다는 거고 아래 꼬리 달렸죠. 그리고 나스닥은 분차트까지 한번 봐볼게요. 나스닥은 어떻죠? 다우가 바닥권에서 연속 3개의 양봉, 나스닥은 무려 4개의 양봉입니다. 이 3개의 양봉 이상부터는요, 어떤 걸 좀 알 수가 있냐면, 바닥권에서는 바닥을 다지는 투자 심리가 개선된 그런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게 연속 3개의 양봉이에요. 근데 나스닥은 4개고,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좀 바닥권을 다지려는 그런 투자 심리가 확인되는 모습이고, 또 흐름이 좋을 때는 탄력이 더 세게 붙을 때 연속된 3개 양봉이 나오기도 하는데, 나스닥 분차트 보시면은 어떻죠? 네, 막판에 굉장히 오후장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에도 좀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더 양호한 모습 나오지 않을까, 투자 심리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장 시작했는데요. 어제 제가 설마 뭐 이렇게까지 빠질까요? 뭐 자료를 만들면서도 좀 그래도 뭐 참곤 하십시오. 뭐 연구한다고 공부한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지수, 코스피랑 코스닥 어제 모두 터치한 거 기억하실 텐데, 그 자료도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두빛 향기님, 바이오주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섹터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증시의 자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제 지금 이해시켜드리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바이오주에 워낙 많이 물렸었기 때문에, 네.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셔요.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주식시장, 네, 네. 코스피 0.6% 상승합니다. 코스닥, 네, 1.1% 상승하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탄력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장 시작한 지 1분밖에 안 돼서 그렇지만 반대 매매 물량 일정 부분 소화하고 반등하는 모습 나오는 모습은 긍정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꼭 주식시장만이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지금은 돈이 뉴스 보니까 예금과 적금 뭐 20일 동안 뭐 그쪽으로 돈이 엄청 많이 몰렸다.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은 요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구나. 그런 흐름, 네, 차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에서 시작한 지 뭐 1, 2분밖에 안 됐지만,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네, 매도가 200억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네, 기관만 한 7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에서 모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장 시작하고 지금 상승 종목 수가 1,740개 정도 되고 하락 종목 수가 한 550개 정도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좀 빠르게 좀 봐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 지금 시가총액 1위에서 20위까지 20개 종목이 모두 상승할 정도로 워낙 어제 뭐 세게 맞았긴 한데 그런 이제 반발 매수대도 있는 상황인데 뭐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한 4% 상승하는 종목도 눈에 보이는데 낙폭이 컸었던 카카오 게임즈가 4.5 그리고 위메이드도 좀 세게 맞았죠. 위메이드가 게임 출시했는데 제가 어제 낮에 게임 관련돼서 좀 잘 아는 분이랑 점심을 먹었는데 이게 게임 출시했는데요. 딱 다운받아서 딱 해보니까 이게 과금 체제가 그냥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3만 얼마를 내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실망감이 좀 컸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좀 하락폭이 컸었죠. 근데 하락폭이 컸던 종목군들 요 두 개 종목 카카오 게임즈랑 위메이드가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눈에 띈다는 거 눈에 살펴볼 수 있겠고 시가총액 상위 중 1위 네, 삼성전자가 1% 상승을 합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뭐 신용 증가 감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처럼 뭐 3, 4% 이상 상승하는 종목은 눈에 띄진 않고 오히려 코스닥은 1위에서부터 20개 종목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 봤는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는 뭐 한 대여섯 개 종목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 그리고 한국전력 올해 적자폭 굉장히 클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서 전기요금 인상 이슈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국전력 2.3% 상승하는 모습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흐름 한번 봐주실래요? 삼성전자하고. 네. 삼성전자 1% 상승해서 네. 근데 지금 서경호님 말씀처럼 이게 올라간다고 그럼 이제 어제가 바닥이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시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라고. 우리 뭐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은 관망의 시기.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얘기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 보면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아실 텐데요. 그동안에 뭐 월요일도 3% 하락했고 수요일도 흐름 안 좋았고 어제도 안 좋았는데 월요일과 수요일은 투매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투매였었습니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보통 경험까지는 아니지만 투매는 받아라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 있는 거 아실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어제 1차 투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투매가 나온 만큼 좀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좀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투매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어제 뭐 또 이렇게 지인분들과 몇 통화 이제 하기도 했는데 내일 뭐 오전이 바닥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투매가 나왔으니까 뭐 그런 것도 시장 분위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삼성전자 1% 상승해서 어제 아랫골이 길게 달았죠. 네, 어제 56,800원까지 하락했었는데 오늘 갭상승 나오면서 5일선에
살짝 강하게 돌파 못하고 좀 대롱대롱 좀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하락세기, 그 힘을 알 수 있는 5일선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하면서 5일선을 돌파한 적이 단 하루도 없어요. 근데 오늘이 아닐지언정 뭐 조금 이제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야 지난 뭐 한 2, 3주 동안 5일선도 강하게 돌파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주 가서 혹시나 뭐 오늘 오후라도 오늘은 조금 힘들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술적으로는요. 그러면은 야 이제 드디어 5일선 좀 올라오네. 예, 뭐 그런 생각은 이제 좀 한숨 돌린다. 요런 얘기는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보면 물론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서 이제 좀 말이 좀 빨라지네요. 네. SK 하이닉스 0.5% 하락합니다. 삼성전자는 좀 다르게 삼성전자는 그래도 갭상승 통해서 5일선까지 갖다 붙이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아직도 현재 주가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5일선과의 갭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도 삼성전자가 좀 나은 모습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살짝 눌렸죠. 어제 이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 하향 소식도 있었고요. 그런 영향이 뭐 하루 전이었으니까요. 좀 이렇게 뭐 좀 벗어나려고 해도 좀 시간은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또 우리 섹터별로 좀 한번 돌아봐요. 네. 그 한번 지수 쪽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코스피부터 코스닥은 섹터라기보다는 그래서 일단 업종 코스피 쪽에서 보는데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상승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섬유 의복 쪽에서 뭐 한세실업, 뭐 LF, 한섬 등 올라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좀 상승폭이 큰 것들 먼저 좀 봅니다. 의료 정밀 쪽에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뭐 크게 볼 거는 아닌 것 같고 전기전자 0.9% 상승하고 있고요. 뭐 비금속 광물 그러니까 예상은 된 거죠. 오늘 미국 증시에서요. 그 사료 쪽 기업 중에 뭐 2개 종목이 9% 하락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비금속 광물 그러니까 인플레 완화 그런 것으로 요즘 철강 쪽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기가스 한국전력 영향이 크겠죠. 1.7% 상승하고 있고요. 뭐 상승폭이 뭐 아주 크다라는 그런 업종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번 여러 섹터 좀 봐보도록 할게요. 좀 빠르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섹터 쪽도 코스닥 쪽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눈알을 좀 빨리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유 쪽 ETF도 좀 약보합인 거 알 수가 있고요. 뭐 카메라 모듈 쪽에 뭐 삼성전기냐 테슬라 쪽 향, 삼성전기냐 LG노텍이냐 뭐 1분기 입찰 끝나려고 했는데 좀 지연되고 있는 거 관련돼서 좀 소식도 좀 봐야 되겠고요. 가스 쪽 지금 어제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사료 쪽 보는데요. 그래도 좀 기술적 반등 나오려는 종목군들도 좀 눈에 띄긴 합니다. 근데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뭐 주의 붙은 종목도 있고요.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오늘은 사료보다는 가스 쪽의 흐름이 좋네요. GSE, SH에너지화학, 뭐 대성에너지 등은 두 자릿수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조금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았던 원전 관련주들은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고 OCI가 13만 원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도 알 수 있고요. 좀 빠르게 섹터에서 좀 강한 종목 위주로만 좀 봅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 쪽에서는 뭐 올릭스 일단 뭐 6% 상승하는 거 그리고 게임주 쪽에서 아까 살펴봤었던 카카오 게임주가 6% 상승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한 3%대 상승하는 종목도 좀 눈에 띈다는 거 게임주 쪽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8월 달에 정부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다. 언제? 8월 달. 그러면은 여기에 모빌리티 요게 이제 혁신 로드맵이면은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랑 뭐죠? 자율주행. 그러면 8월 달 가면서는 조금 UAM 그쪽이랑
이제 자율주행 쪽도 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그 전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도 오늘 아침 뉴스 있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IT 쪽, 이쪽도 좀 최근에 흐름 안 좋았는데 여기 보면은 뭐 DDR5 관련주들, 뭐 비메모리 쪽, 뭐 한 2%대 상승하는 종목도 여러 눈에 띈다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뭐 EUV 관련돼서도 뭐 SNS텍, FST, 파크 시스템즈, 동신, 세미캠 등도 2%대 상승 나오고 있고, 삼성이 지분 투자한 기업들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KC텍이 4.7% 상승하는 모습이고, 오늘 조선주가 조금 좀 약하네요, 그렇죠? 이쪽 오른쪽 보시면요. 네, 조선주 쪽에서는 현대중공업, 또 기자재 쪽에서는 동성 화이텍만 뭐 강보합 보이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바이오 쪽도 좀 보면은 그래도 뭐 두 자릿수 상승하는 뭐 이수액 지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두창과 관련된 섹터죠. 테마주, 변동성 엄청 큽니다, 그렇죠? 녹십자 MS 뭐 두 자릿수 하락하는 기업도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외인이 초반에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코스피 263억, 코스닥 120억 매도로 반전됐네요. 개인들도 코스닥 좀 사기 시작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39억으로 좀 줄어든 것 같고요. 네, 오늘 하루 역시 또 힘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좀 쉽지 않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또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투자 심리가 좋다면 마치 나스닥처럼 오후장부터 꾸준히 이렇게 분차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건 아까 살펴봤는데, 그 정도로 투자 심리가 좀 계속 엇박자나고 상대적으로 약했고 그랬던 코스닥이 오늘 좀 오전에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을 오후장까지 좀 이어간다면 좋겠는데, 워낙 이번 주에 힘들었고 오전이 흐름이 좋았어도 어제 코스닥 4% 하락하고 이 정도니까 오후에 투자 심리가 유지되는지 살짝 좀 밀리는지도 좀 확인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은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관이 코스피랑 코스닥에서는 양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반대로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매도를 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수나 하락 종목수 등락수를 통해서도 투자 심리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비슷합니다. 상승 종목수 한 1,600, 1,700개 정도 되는 모습인 거 알 수가 있고요. 참 이게 여러분, 그 주식 하시면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주식하신 지 뭐 진짜 코로나 터지고부터 2020년도부터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긴 할 텐데, 뭐 10년, 20년 이상도 많으시겠고, 이게 8시 40분에 장 시작 동시호가가 코스닥에서 11% 출발, 요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 정도로 지금 신용이 팍팍팍 떨어져 나가는데 이 정도다. 근데 어제 어땠죠? 환율이 뭐 9년 만인가요? 뭐 얼마죠? 2009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1,300원을 돌파했었고, 근데 원화만 이렇게 약세가 아니고요. 달러 대비해서 유로화, 파운드화, 뭐 대만, 뭐 한 우리나라가 한 9% 하락했고요. 다른 나라의 그 통화 가치도 한 7에서 9% 하락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독 한국만 이렇게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비슷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환율이 1,300원 돌파한 날 바로 다음 날 신용잔고가 반대 매매 물량이 최대였다는 거, 그쵸? 이런 것도 뭔가 좀 이렇게 연결고리, 그만큼 힘들었고 이럴 때, 그리고 제가 아침에 뭐 설마 이렇게 하락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단기바닥 고민해보자 그러면서 코스피로 이렇게 2018년 이후 해갖고 반등도 없이 스트레이트로 하락할 때 하락률을 점검해보자. 근데 어제
코스피 2309포인트 찍었고요. 그렇죠? 1차.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은 719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2018년도부터 하락률이 셀 때 그 정도로 1차부터 볼 수 있는 그런 지수를 1차로 좀 찍었다. 물론 지금부터 좀 다음 주까지 좀 이렇게 앞으로도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 참 중요할 텐데요. 지수가 반등이 나와요. 근데 코스닥이 하락률이 더 셀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반등이 나와요. 근데 2018년과 19년에 반등도 없이 스트레이트로 하락할 때 하락률 얼마였죠? 26%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땠냐면 두 번의 경우가 하락을 했다가 좀 약간 1, 2주 정도 횡보, 이제 좀 멈췄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을 때 다시 한번 빠졌을 때가 26%까지 하락했었던 그런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었다는 것도 감안한다면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 반등이 나오려면 세게 나와야 된다. 괜히 좀 나오면서만 750도 돌파 못하고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뭐 그냥 크게 반등 못하면은 또 출렁거릴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준비해 오신 자료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오늘 보겠습니다. 요게요, 지금 어제까지 수급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흐름이 어떨지 오늘부터 수급 몰라요. 근데 어제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뭔가 변화가 있어서 한번 뽑아본 종목도 있습니다. 그 종목이 뭐냐면요. 어제처럼 최근에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흐름이 안 좋았어도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외국인이 꾸준히 사는 종목이 있고요. 또 기관도 꾸준히 사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은 워낙 많아요. 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건 패스. 그러면은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이 종목은 뭐냐? 네, 그렇죠? 이 종목들은 뭐냐라고 봤을 때 LG전자, LG디스플레이, HLB, 심텍, 자이언트 스택 등은 뭐냐? 한번 좀 봐볼게요. 이쪽 종목이 기관의 매도가 나오다가 어제 매수로 전환된 연기금이 사네. 좀 장기 플레이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봐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봐볼게요. 이게 수급의 변화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LG전자를 보면은 물론 뭐 1.3% 밖에 상승을 안 하지만 수급에서 볼게요. 이런 거를 결국에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에 집중하려고 계속해서 종목 위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중요한 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기관이 그렇죠? 기관이 수요일까지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 어제 대규모 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금융투자 지속됐고 보험도 큰 수량은 아니지만 매수로 전환. 투신도 그렇고 그리고 연기금도 적지 않은 물량을 매도하다가 어제 여러 주체들과 함께 연기금도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 이런 기관의 수급의 변화가 오늘도 이어진다면 어제 힘들었는데 이틀 변화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미세하지만 한번 그런 변화 나타나는지 보자는 거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삼성전자와 그 공급망 이제 결렬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OLED 1000만 장이 안 되고 이제 900만 장이다. 수요도 줄면은 800만 장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나오지만 OLED 쪽은 2분기에도 성장했다 했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것도 봐보시면요. 기관 보세요. 기관이 꾸준히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 어제 굉장히 오랜만에 좀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물론 금융투자 위주였지만요. 예.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조금 좀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었죠? 그리고 HLB도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연기금을 좀 앞으로 갖고 와야 될 텐데, 사모펀드, 사모펀드도 들어오고 투신도 들어오면서 좀 기관에 좀 매수가 좀 힘들어도 좀 이어지는 모습이 눈에 띈다는 거.
요거 볼 수 있겠고 또 심택이 있었죠. 심택도 많이 빠졌죠. 심택은 그래도 제가 수급에서 변화가 있나요? 이러면서 지금 뽑은 종목 중에 좀 흐름이 좀 가장 좋긴 하네요. 4.4% 상승하고 있는데 기관이 이렇게 대규모 이렇게 매도 막 10만 주씩 매도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최근에 매도가 컸었던 쪽이 투신이었어요. 15만 주, 10만 주 이러다가 최근에 많이 매도한 투신이 돌렸어? 그런데 투신만 산 게 아니네. 보험, 금융투자, 사모펀드는 이틀째 매수를 해? 연기금도 샀고 그러면은 좀 수급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었죠? 네, 자이언트 스텝. 뭐 거래량도 없고 뭐 메타버스 섹터여서 좀 그렇긴 하지만 자이언트 스텝도요. 오늘 4% 상승하네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기관 큰 수량은 아니지만 최근에 뭐 한 5, 6일째 매수하고 있어요. 근데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뒤로 가면 연기금이 시장 되게 안 좋잖아요. 정말 안 좋았고. 근데 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들어온다고 보는 사모펀드도 아니고 연기금이 이틀 정도 매수가 들어와?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러니까 시장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 방송에서 어떤 좀 정말 종목이 더 중요하니까 어떤 쪽을 좀 말씀드릴까 하면서 아이디어 생각한 게 그래. 오늘도 좀 수급에서 변화가 있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시장이 어려웠어도 찾아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면은 지금 코스닥이 무려 2.4% 상승합니다. 정말 뭐 통화하면서 내일 오전이 바닥이야. 뭐 이게 정말 맞을지 모르겠지만 수급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기업. 제가 지금 이 기업들만 대여섯 개밖에 안 뽑았고 등이라고 붙였죠?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추린 거고요. 거의 한 100개 이상 종목을 제가 다 일일이 클릭해서 나온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지수가 상승해도 내 종목도 상승해야 되겠지만 뭔가 신규 종목을 찾으시려는 분들은 이제 수급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기업들을 좀 빠르게 좀 찾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그 자동차주 아까 봤었나요? 어제 흐름이 좋았었는데 네네.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0.5% 상승하고 있고, 네, 기아가 0.8% 하락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 섹터 좀 빠르게 좀 살펴볼 때 좀 눈에 들어온 게요. 차 쪽에 지금 뭐가 있었냐면, 네. 그래도 차 부품주들이 오히려 흐름이 조금 양호한 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단이 더 빠르게 움직인다. 네네. 네. 그렇게 보이네요. 네, 성우하이텍이 2.7%, 네, 화신이 4.9%, 뭐 센트럴모텍, 상신브레이크, 삼기, 뭐 아진산업 등 뭐 3, 4%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결국엔 차 부품주들이 큰 흐름에서 보자면 이게 결국에는 자율주행과도 연결되는 기업들이 많죠. 물론 세세히 들어가 보면은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아까 이제 장 시작 전에도 8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8월에 발표된다. UAM 자율차 이런 것도 좀 일정에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좀 살펴보고 뭐 이렇게 종목 일정도 살펴볼 거 정말 많은데 일단 좀 시장 수급이 상당히 좋네요. 코스닥이 2.5%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5% 코스닥 상승하고 거래소 0.86% 쭉 올라와 주네요. 코스닥 다시 외인들이 매수 전환으로 돌아섰고 거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은데요. 기관도 지금 뭐 25분 정도 지났는데 그 882억, 334억 매수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런 게요. 이제 거래는 작아요. 장 시작한 지 한 25분 됐는데 벌써 25분이 지났네요. 25분이나 됐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좋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거래는 없지만 코스닥이 2.4%나 상승하네. 이거는 아까 코스닥 그 반대 매매 마이너스 11% 이게 엄청 쏟아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정말 힘들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6월달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6월달 코스피가 마이너스 13.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요 6월달에만 어제까지 20%나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던 6월달 중에서도 반대 매매가 가장 많이 쏟아진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조금 적어도 가볍다는 거죠. 네. 대신에 진짜 찐 수요가 있다면 오전에 이와 같은 좋은 모습이 오후 3시 이후에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뭐였죠? 파월 연준 의장이 그래 은행 시스템 강력해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결과를 알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일단 얘기는 질렀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발표됐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좀 안 나와서 여기 와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잘 나왔습니다. 대형 은행들 경기 침체에도 버틸 수 있고, 그래서 배당도 할 수 있고 대출도 할 수 있고 괜찮게 발표가 나온 것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뭐 금융주는 빠졌지만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이게 어떻게 나올까, 파월 연준 의장과 얘기한 것처럼 나올까 했는데 결과가 참 잘 나와서 그건 또 다행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지수 종목 보면 코스피 쪽 시가총액 1위서부터 22, 하락하는 종목도 5개나 됩니다. 그러나 코스닥 봐보세요. 와,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6%, 8%, 참 다르다. 그래서 어제와는 좀 사뭇 그러게요. 어제는 완전히 파랬었는데. 어제와는 참 사뭇 다른 모습. 근데 아마 지금 가장 고민해야 될 지점이 이거 같아요. 뭐냐면 이게 일시적 반등이냐 아니면 바닥 확인 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가주는 상승 기간의 초입이냐, 뭘로 봐야 될 것이냐가 아마 가장, 왜 그러냐면 일시적 반등이라면 이럴 때 조금씩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율 1,300원 찍고 나서 다음날 코스닥의 급반등, 신용잔고가 그러니까 반대매매 가장 많이 나왔을 때의 코스닥의 급반등, 그리고 어제 조금 하락률도 봤을 때 1차 터치했고, 뭔가 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가볍게.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5일선 지금 회복 좀 하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은 마치 하이닉스처럼 현재 주가와 아주 가파르게 거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5일선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요, 진짜 최소한 시장, 그러니까 진짜 다시 한번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없이 그래도 시장 안정 찾는구나 라고 한다면요, 진짜 어제 시가, 어제 세게 맞았죠. 이 캔들상 음봉, 어제 시가가 747이고, 그리고 수요일 날의 시가가 한 780인데, 최소한요, 어제의 시가가 지금 5일선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의 시가, 다음 주 가서, 오늘 오후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윗꼬리 길게 달고 1% 미만으로 하락하면, 좀 더 안 좋은 건데, 그래도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 3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진짜 1차로는 어제의 시가 747 돌파해야 되고요. 다음 주 한 중반까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은 수요일 날에 장대 음봉의 센터, 또 그 가격이, 그 지수가 화요일과 월요일 날에 장준 저점 지수예요. 거기가 7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50, 또 765. 765는 지금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의 장대 연봉의 센터가 그 지수가 765인데 그 지수가 화요일 날에도 아래꼬리 달렸던 지수, 월요일 날에도 아래꼬리 달렸던 지수이기 때문에 765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좀 약간 아직 한 30포인트, 한 33포인트 남았는데 765만 좀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진짜 금요일 날 반대 매매
마이너스 11%까지도 봤는데 그때가 나중에 또 한번 좀 출렁거릴지 모르지만 1차 저점 아닌가 이런 좀 긍정적인 투자 심리도 나올 수 있겠고, 그래서 중요한 지수로는 한 747 1차, 2차 지수가 더 중요한데 한 765 돌파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746 그러면 750 전후겠죠. 750도 강하게 돌파 못하면은 조금 또 출렁거릴 수 있는 것은 그럴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될 것 같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반대 매매가 엄청 쏟아질 거로 예상을 했는데. 네, 나왔죠. 네. 네. 아침에. 예, 아침에. 근데 이제 그걸로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정확히 오늘 금액이 정확히 금액 규모 자체는 모르지만 어제 그 장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이제 다음 날 아침인 내일 금요일 날 아침 반대 매매가 역대급이다라는 뉴스가요. 오후 3시 반 장 끝나고 나온 게 아니고 3시 전에 장전에 나왔거든요. 이미 시장에서는 이거를 다 샅샅이 조사하는 기자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월초보다 뭐 한 22일 수요일 기준으로, 수요일도 급락했죠. 22일 기준으로 뭐 10배 이상이 늘어났다라고 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일단 규모도 좀 많이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일단 이제 이게 보통 이틀 후인가 3일 후에 발표가 되죠? 네. 오늘 나왔던 것들이. 네. 그러니까 수요일 기준으로 이제 조건들이 이제 전화해갖고 메시지를 가거나 내일까지 돈 못 넣으시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돈 못 넣으시면요. 금요일 아침에 아시죠? 반대 매매로 물량 나갑니다. 뭐 주식 대체를 해서 메꾸시거나 돈 얼마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들이 이제 오늘 쏟아진 거고, 어제도 하락폭이 컸잖아요. 지수가요. 그럼 그 물량이 나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은 어제 뭐 후반에 나왔을 수도 있고, 어제가 첫 번째 투매였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나 아직 괜찮아. 조금 여유가 있어. 그런 분들은 오늘 코스닥 반등 나오는데 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파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파시는 분들은 뭐 월요일에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어저께 지금 채팅창에서도 지금 이제 막 불안해하다가 이제 장이 좀 좋아지니까 지금 물타기 해야 되나, 지금 조금 사야 되나, 현금 있는 거 가지고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건 뭐 본인의 결정이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순간순간의 어떤 상황으로 마음이 갑자기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전략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저가일 때 어떤 주식을 이렇게 분할 매수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그 가운데에서의 그 매수 타이밍으로 이렇게 잡아가시면 괜찮은데, 그랬다가는 이제 또 우리가 또 후회할 수 있는 결과가 또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죠.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아마 방송 중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저도 하이닉스를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싸다고 생각이 되니까. 근데 물론 시장에서는 노이즈가 많아요. 지금 뭐 더 안 좋고 서버단에서 문제가 있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해요. 뭐 그러니까 싸졌겠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혹시 선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샀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의 한 20%를 샀어요. 그리고 조금 더 빠졌을 때 추가 분할 매수해서 20%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오늘 올랐으니까 한 마이너스 3.5 정도 돼요. 그냥 수익률로만 보면. 근데 저는 이게 물렸다고 생각을 하질 않거든요. 아직은. 왜냐하면 분할 매수 구간의 과정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사고 해서 최종적으로 사고 났을 때 내 평균 단가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언제 팔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것이 뭐냐면, 증권사의 리포트가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해서 자꾸 목표 주가 하향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게 나온단 말이죠. 계속 고민하는 지점이 그거예요. 항상 여기가 선행보다는 후행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결국은
지금의 주가가 낮은 주가가 형성된 거가 아닐까. 그러나 오늘 분할 매수하는 시점 쌀 때 해야 될까?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올라오는 이 시점에도 분할 매수를 들어갈까? 이렇게 고민해 봤을 때에는 일단 저는 오를 때에는 분할 매수 들어가진 않는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 어떤 그 기준을 좀 가지고 있으시는 게 그래야 이렇게 이 말에 저 말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말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네, 길을 가시겠죠. 물론 이러다가도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아니다 싶고 뭐 안 좋은 데이터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저도 이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손절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기준을 맞든 틀리든 한번 정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대로 해보고 만약에 그 전략이 맞았을 때는 뭐 때문에 이 전략이 맞았는지 아니라면은 왜 내가 이 전략이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또 생각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이제 자신의 실력이 감각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어떠실까. 네 갑자기 이렇게 또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네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참 전략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은 네 그래야지만 이제 결국에는 네 시장과 상관없이 내 계좌에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요. 코스닥이 아까 이제 중요한 지수로 이제 뭐 747, 765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도 좀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어제도 뭐 그렇게 물론 조금 제 중요한 지수는 터치는 하긴 했지만 심리가 좀 빠르게 돌리려면요. 여기 수요일 날의 장대 음봉의 센터가 2380대입니다. 2380 요 지수는요. 월요일과 화요일 날의 장중 저점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그 말은 코스닥이 765를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하듯이 코스피도 2380 뭐 더 2400이면 더 좋겠지만 2380을 돌파한다면 투자 심리는 그때 2300 초반이 좀 중요했구나. 그래. 환율 1300원 돌파했을 때 그때가 저점이었구나. 나중에 더 출렁거릴진 모르지만 이런 이제 투자 심리가 생길 수 있겠고 좀 상대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아까 살펴봤지만 다우는 바닥권에서 캔들상 양봉이 3개가 나왔고 나스닥은 무려 4개가 나왔어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제가 강의할 때도 이제 표현한 건데 기술적으로 너무나 중요해요. 캔들상 3개의 양봉은요. 2개예요. 바닥권에서는 투자 심리가 개선돼서 바닥권을 다질 때 나오기도 하고 또 흐름이 횡보나 조금 이제 저점을 높인 상황에서 3개의 양봉이 나오면 탄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 2개인데 나스닥이 탄력을 키웠죠. 언제요? 캔들상 양봉이 3개가 나오고 나서 오늘 4번째 양봉일 때 상승 탄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도 코스피에서 그래 반등하는 거 좋죠. 근데 미국 증시처럼 코스피에서도 그래 캔들상 양봉이 물론 출렁출렁거리고 뭐 갭상승했다가 또 밀려서 뭐 보합될 수도 있고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미국 증시처럼 캔들상 양봉이 3개가 나온다면 좀 더 투자 심리는 괜찮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오늘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요 한 3일 코스피랑 코스닥이 양봉이 나와준다면은 투자 심리는 수요일 이후부터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참 중요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다들 물론 물린 게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뭐 30%, 40%, 50% 이상 뭐 물리신 분도 있으니까, 뭐 지금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일단 계속 하락하던 가운데서 일단 멈추고,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에는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마음 편안하게, 그러나, 네.
너무 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주식시장이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YKM님, 네, 그 말씀하셨는데, 네, 그 지금 있는 거 해결되면은 내가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라 그럴까요? 변화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처한 환경에 대한 탓이거든요. 내가 이게 바뀌면, 내가 뭐가 좋아지면, 내가 이게 달라지면, 내가 요것만 생기면 그때 나는 변화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끝까지 변화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냥 사업할 때 여러 가지 그 케이스들을 보면은 주식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 물린 게 있다면 이거는 그냥 놔두시고 계좌 덮어 놓으시고 차라리 새로운 계좌를 하나 만드시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지금 배운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랄까요, 지금 깨달으신 거에 따라서 한번 운용해 보시는 거. 그걸로 돈을 버시라는 게 아니라 단돈 10만 원, 단돈 50만 원 가지고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 그래야 지금 깨달으신 것들이 몸에 있게 되고, 아는 것과 내가 확신하는 거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 확신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이 됐을 때 그런 액션이라든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다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게 되거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참 변화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재밌는 얘기를 하나 설명해 드리면은, 기대하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사업하던 사람들이요, 확 변화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알아요? 부도나면. 네. 사업이 부도나고 나면은 완전히 사람이 180도, 안 그런 사람도 많은데 180도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자기의 약점과 뭐 해가지고 180도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꼭 성공해요. 그게 불문율이에요, 사업할 때.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어려워질 때 그 마지막 모습에서 이 사람의 재기 가능성을 봐요. 자기 스스로 좌절하고 무너지고 될 대로 되라 이러는 사람은 재기하기 어렵다. 근데 막판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도로 가는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그 스타트업 기업들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걸 기준으로 삼은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할 아니.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네. 어려울 때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이것만 좀 괜찮아지면 이렇게 해야지. 변화해야지. 아니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야지 하는 경우는 안 돼요, 잘. 네, 안 돼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를 찾기 위해서 대안을 찾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요럴 때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냥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의욕이 있으시고 내가 정말 변화해야 되겠다, 정말 이 주식이 됐든 투자의 분야에서도 뭔가 성공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결심하셨다면 그거를 다른 순간으로 미루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시간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 네. 그게 문제가라면 지금의 계좌는 일단 지워버리시고 새로운 계좌로 지금 알고 배우고 느끼는 것들을 적용하면서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거.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새로운 시각 관점에서 느끼시는 게 뭔가 이 어려운 환경을 바꾸는 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대표님 너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 정도는 아니고, 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네, 우리 가족분들 내가 뭔가 나아지겠다, 변화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떤 환경이 바뀌었을 때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시장에 너무 많이 빠져서 지인들과 통화하다가도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참 주식하면서요, 지금 계좌가 50% 났을지 70% 났을지 뭐 80% 났을지 잘 모르지만 자신감이 없으면요, 자신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선물 옵션 파생 쪽은 더 하는데 제가 이제 들은 거는 저는 이제 선물 옵션은 한 2번 정도 이제 깡통 났었는데 크게는 안 했어요. 뭐 1,000만 원 이하로만 정말 옛날에 10년 전에. 근데 선물 옵션에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투자한 금액이 10%만 남았어도 그래 나 언제든지 나는 본전 복구할 수 있고 나 정말 지금도 열심히 해왔고 나 믿어. 10%가 있어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요. 뭔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힘들다고 해서 위축되고 있는 게 아니고 대표님 말씀처럼 진짜 종목이 중요하니까 뭐 조금 더 좀 살펴보고 레포트 보시고 책 보시고 좀 가다듬으면서 이 자신감만 있으시면 저는 뭐 주식이건 뭐건 진짜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제 좀 했었다는 거. 그리고 네, 저는 정말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자신감은 갖되 대신 그걸 인정해야죠. 나는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네, 프로는 방심하지 않습니다. 네. 고수는 방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